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정된 개체를 통해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넙치 품종이 열성화됐다. 그래서 연구팀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도입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넙치를 선발 교배시킴으로써 그 자손을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저희가 넙치 가게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어미를 고르고 그다음에 아빠를 골라가지고 인공 수정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 개체들마다 몸속에 들어있는 전자칩을 확인을 해가지고 개체를 확인하고 거기서 정자를 채정하고 난자를 갖다가 체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넙치 가게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 형질을 가지고 있는 수컷의 정자와 또 다른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는 우량 형질의 난자가 만나면서 새로운 우량 형질의 넙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정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인공 수정한 알은 실험실로 가져와 면밀하게 검사를 하게 된다. 그 정자와 난자를 섞어서 인공 수정을 시키게 되면 이제 제대로 수정이 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률을 갖다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넙치 분화는 18도씨에서 3일이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아침에 저희가 했으니까 6시간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전체 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분열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세포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요.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이제 이 전체 수정란을 감싸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제가 아마 내일쯤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이 이 안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 수정된 알은 민간 종묘업체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틀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배체가 형성된 후에 분양하게 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또 있다. 요오드를 희석한 물에 알을 소독하는 단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수정란에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해수 자체에도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는 아니고 난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소독량을 넣어서 소독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소독이 된 알을 비커에 넣고 기다리면 바닥에 가라앉은 알과 물 위에 뜨는 알로 나뉘게 된다. 넙치알은 부양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은 알은 죽은 알이다. 물 위에 뜬 알만 걷어들여 외부와 접촉을 완전 차단시키는 밀봉 포장을 한다. 운송 도중 외부와 접촉하게 되면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알 전체가 죽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민간 종묘업체에 분양되고 킹넙치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제가 올 3월 26일 날 여기서 킹넙치 분양받아가지고 키워보니까 고기 체형 자체가 자연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요. 민간 양식장에서 사육되는 킹넙치도 우량성을 보이는 걸까? 이 양식장은 최근에 킹넙치 치어를 들여와서 일반 넙치와 동시에 키우고 있다. 양식장의 환경과 사료에 따라 생육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자라고 있는 일반 넙치와 킹넙치를 비교해봤다. 같은 시기에 치어를 들여와 1년을 키운 넙치를 비교해보니 킹넙치가 일반 넙치보다 성장 상태가 좋다. 일단은 양어장에서 하루하루 어떤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1개월, 2개월 그 차이가 무시는 못하는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킹넙치가 더 일반 넙치보다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육종이 끝난 게 아니다. 양식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병이다. 육종연구센터에서는 내병성이 강한 육종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킹넙치 육종 개발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결코 먼 길을 가는 건 아닐 것이다. 육종 기술은 양식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결국엔 어족 자원을 지키는 기술이 된다. 육종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양식의 생산성은 현저히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어족 자원을 갖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서 전환이 필히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기르는 어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위적으로 양식장을 이제 많이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자원량을 이제 자원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가장 그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그 서식장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을 바다 목장에 접목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어업인 소득도 향상시켜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우리의 미래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산자원 관리는 환경과 자원 둘 다 살리는 환경 친화형 어업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해양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법천지죠. 막 먼지가 막 날아오잖아. 시커먼 탄. 흰걸레 못 써. 마늘 삶아야 돼도 안 지는데.